내가 숨어 살면 저희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갈까 해서 그래서 제가 진짜 허무하게 한순간에 이제 추방시켜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어요.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도 행복하게 산다고 막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하고 의도치 않게 참 교집합이 많은 것 같은데. 뭔지 느낌이 오지? 느낌이 와봐요. 아니 저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죠.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죠. 자, 제가 북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감금됐던 끔찍한 3일간.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누구 이게 말씀이세요? 이거 제 건데요. 네. 오. 어디다 대고 뒤에서 구라를 치면 어디다 대고 뒤에서 구라를 치면 함경도에서 떨어져 나온 길이 안 간 겁니다. 자강도 동무들은 좀 얌전했습니다. 야, 기서가 내 정말 사정없이 사랑한다. 사정없이 사랑한다. 제가 이거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서 3일 동안에 중국 공안에서 제 입에다 테이프 붙이고 눈을 다 가리고 족쇄채고 이렇게 빈 방에다 가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까만데 가뒀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안 줬으니까. 물을 안 줬다고요? 네,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3일 동안 딱 가둬야했는데 그 테이프 붙였던 그게 있는데 너무 싫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앞에다 입에다 이렇게 뭘 가려도 싫은데 어제감 제가 노가다 건설장에서 일할 때 그 먼지 소박에서도 이거 지금 이 마스크를 못 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익수가 안 되는데 지금 또 코로나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스크 끼는데 쟤네는 완전 고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트라우마가 됐구나. 너무 충격적인 고민입니다. 막 이럴 때는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막 저도 막 당황합니다. 어떤 때는 막 이제 마스크 끼는데 안 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집에 이제 창문을 한 번도 열어놓은 적이 없어요. 환기 때 빼고요. 북한에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전쟁 연수 때문에 수도 없이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저희가 방한공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소리에 심장 벌렁거리고 뛰어야 되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중국에 와서도 봉안 그 사이렌 소리 울리고 막 그 개가 짖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집으로 들어가도 신발을 출입구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신을 딱 들고 이제 반대로 나갈 문을 확보를 해놓고 창문에다가 항상 신발을 넣고 밤에라도 사이렌 소리 울리던가 개가 짖는 소리 들면은 바로 그냥 그 창문 넘어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왔는데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수도 때도 없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뛰쳐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이제 딱 보니까 여기 한국이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지났는데도 지금 요즘에 더 힘든 게 이제 그 배달 많으니까 그 오토바이 소리도 공안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거든요. 중국이고 그 오토바이 소리 쭉 하는 소리하고 그 사이렌 소리에 심장이 떨려서 그 심장이 한 번 뛰면은 멈추지 않아요. 고장난 것처럼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뛰어요. 그래서 심장 안정제를 지금도 사실 복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이야기.
근데 이것도 역시 희망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과거로 접속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다는 건 그 과거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오랫동안 경험했지만 정말 심각하진 않다. 그게 정말 다행인 일이다. 희망적이네. 그랬다면 아예 말을 못하고 그 생각만 해도 발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힘이 있는 거다. 회수 안에 힘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역시 또 북한에 우리가 탈북하면서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해 왔지만 야 내가 무언가에 또 그물에 걸린 새와 같네. 그리고 직장인도 그렇게 느껴요. 여기 남한에서 막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막 우리 감독님들 다 직장 생활하는데 막 아침에 막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막 감사합니다! 이만 가! 광고처럼. 이거 도라이도 잘라야 돼요. 이거 도라이도 잘라야 돼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스텝들이 문제를 꼭 일으켜, 프로에. 보통 그렇게 출근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출근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출근해요, 이렇게. 로또나 되라. 최민용이지. 지겹다, 지겨워. 어디 제주도라도 한 달 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장님. 귀신은 뭐 하나 그런 거 안 잡아가고. 자, 뭐에 대한 문제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탈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린 더 심각해져. 맞아. 이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지 탈북의 문제가 아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해 있는 사람도 느끼고 미국 사는 사람도 느끼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서로의 상황이 다를 뿐이지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되는 게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 게 있어요. 제가 이만갑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고민으로 쓰셨더라고요. 보시면 나 때문에 추방당한 가족, 내가 이러고도 사람일까? 이거 누구의 그림입니까? 당관사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시계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나 너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쯤 됐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녕 하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갑자기? 3년간 그냥 식당에서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3년을? 네. 오빠가 저를 이제 데려오고 싶어서 한 행동이 납치였습니다. 공동추적적인?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갖고 국경을 넘어갖고 바로 한국으로 와요. 그 감옥으로 가서 이런 코스를 온 게 아니라 예. 대박. 제가 사실은 여기 온 지 지금 5년 차인데 5년 동안 숨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숨어 살면 저희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갈까 해서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나올 때도 납치극이라는 걸까지 벌려가면서 이제 엄청 공을 들여서 그렇게 납치극까지 벌렸는데 진짜 허무하게 한순간에 이제 추방시켜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만갑에 나올 수 있었던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제가 북한의 가족인데 가족이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질까 봐. 내 남편도 그렇고 내 뭐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도 다 힘들어하실까 봐 그냥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단 말을 하지 말고 살자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가슴. 어느 날인가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지인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수혜가 너무 혼자서 씩씩한 척 다 하고 혼자서 담담하게 다 저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쟤도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인가는 그때가 작년도 추석이었는데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엄마를 찾은 거죠. 엄마 하면서 이제 저희 신랑 품을 막 더듬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려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아빠랑 앉아있는데 수혜가 너무 엄마를 찾더라 밤에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앉아서 엄청 우시고 아빠가 저 내려왔는데 아가 엄마 보고 싶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빠 저 안 보고 싶어요 막 이랬거든요. 배 안 보고 싶겠노 명절인데 집에도 가고 싶지 그러면서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보고 싶고 북한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치유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 무너졌어요. 무너져갖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만한 큰 말뚝이 제 이제 여기 목을 콱 쳐요.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그러고도 행복하게 산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금 나만의 가족이 있고 저한테 진짜 나를 지금 끝없이 괴롭히거든요. 지금 내 자신이. 이걸 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걸 주세요. 저도 수혜랑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진짜 이만감 나올 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나왔어요. 내가 뭐 우리 아빠 죽지 않을까. 내가 도망온 것도 아빠한테 너무 죄스러운데 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도 꿈속에서 아빠가 어떻게 나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본다는 그런 꿈을 계속 꾸면서 살아요. 네. 그렇게 참고 사는데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우리 아빠가 기뻐할 거야. 그러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정말 독한 년이다. 어떻게 그러고 잘 사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 전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강연 테이프를 내자고 찾아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막 울어버릴 것 같은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근데 이게 지금 테이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 제가 뭐라고 하면 막 울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울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자기랑 같이 자기네 회사에 한번 좀 가재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여자 팀장님이 있는데 이 팀장 사장실로 좀 들어와요. 그러더니 또 거기서 또 우는 거예요. 그 여자 직원분하고 저 앞에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나가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여기 사장인데 이제 저분은 자기 와이프고 자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사라져 버리면 회사 운영 체계를 아내가 전혀 모르니 회계 담당을 하고 이 일을 맡기고 이제 뭐 아이들 문제도 다 하려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눈물이 났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이 있어서 이렇게 못 움직이시고 대소변을 방에서 다 받아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누나가 6명인데 누나네 집에 1년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자기하고 그 방에 살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여기를 너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벗어나려면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엄마를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탈북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탈북을 결심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 나 혼자만 나오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엄마를 데리고 나올 힘이 없는 거죠. 이 아이에게 뭔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엄마 아버지와 내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소망도 없고 그 냄새 나는 방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있고 조카는 나이가 비슷한데 왜 할머니 똥오줌 싸면서 저 방에서 우리 집에 같이 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애를 해버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탈출할 날만 꿈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누나가 집이 어렵고 부모도 없고 엄마는 저러시고 아버지 안 계시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누나 나 고등학교만 꼭 가게 해줘요. 그럼 돈 없다. 그러면 제가 목포에 있는 해양고등학교에 갈게요. 거기 기숙사고 장학금 다 준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집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아이고. 우리가 탈북을 했던 것처럼 네. 그날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드디어 이 냄새 나는 이 방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나는 벗어나서 내 삶을 사는데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한 마음보다 100배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같이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미안한 엄마 잠깐. 혼자 두고. 엄마를 두고 나오는 미안함입니다. 아이고. 아. 나만 이 지긋지긋한 공간에서 탈출하고 내 엄마는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이 해양고등학교를 가고 상선을 타고 정말 생각을 바로잡고 이걸 계속 열심히 돈을 내서 큰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거를 책으로 내고 그런 희망을 주는 강연자를 찾아서 테이프도 만들고 그래서 돈을 꽤 번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우 어떻게 해요. 가슴에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른이 되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삶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남해 왔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었고 이제는 무언가 위해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지만 나는 계속 그 마음이 잡혀서 사는 거고 내가 예쁜 옷을 입을 때 내가 이걸 입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맞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웃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웃어도 돼?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행복하려고 왔는데 행복이 불안하고 행복이 죄책감이 드는 이 현상이 그분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벌어졌냐면요.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하고 야,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자 하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죽으려고 결심한 그때 저랑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고요. 부모가 보통 아이를 지켜요. 그 어린아이가 그 상황에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키지 못했다는 걸 죄책감을 갖는 게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계속 평생을 웅크려 살던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줘요. 이건 네 잘못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 좀 안아줘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울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연수원을 안 필요하냐고. 사장님 이게 뭔 짓입니까? 사장님이 진짜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은 어머니하고 그때 힘없이 고생했던 사장님의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 도와주세요.
제가 그분 마음을 왜 알았냐면요. 전 집이 너무 싫었어요. 제주도가. 사람들은 다 신혼여행 오는데 그렇지. 다 행복하잖아. 여러분 고향의 정의는요.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사이좋게 살았던 곳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 그 추억이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지. 태어났는데 거기서 계속 싸우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게 고향이 될까요? 다시 돌아간들? 지옥이지. 그렇게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너무너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무리해서 제주도를 고3 때 떠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소식이 들려오네요.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기절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콩국수 드시러 갔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막 피가 끓는 것 같아요. 다 나 때문이고 내가 중간에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때가 몇 년 전인데요. 제가 그냥 책으로 그렇게 그냥 문구로 이렇게 써봤어요. 나에게 그 탈북한 사람의 컴플렉스가 있다. 나 혼자 살자고 나왔고 엄마는 계속 힘든다. 탈북자. 같은 탈북자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TV를 보는 그 누군도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나만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엄마 데리고 나왔고 여러분이 가족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예 나올 수가 없었었거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와서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게 먹는 게 아니고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계속 무언가가 붙들고 있는 느낌으로 지난 20년 가까이를 전 살아봤거든. 사실 이 얘기에 누가 번개처럼 해답을 내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다만 우리 마음 저쪽 깊숙한 곳에 있었던 어떤 일종의 가시 같은 게 계속 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렇게 서로 얘기함으로 고약 같은 걸 붙이는 거죠. 네. 북에도 고약 있나요? 있어요. 네. 남에서 고약을 써본 분은 나이가 좀 잡순 분들이거든요. 이거야. 그 고약을 그 썩어가는 부위에 이렇게 딱 붙이면 열을 발생해서 빨리 염증을 유발하게 해서 나중에 그거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심지가 탁 나오고. 맞아요. 보름이. 저는 오늘의 우리의 만남이나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의 마음에 고약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네.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어느새 우리에게 박힌 그 가시 때문에 생긴 염증이 좋아지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계속 살면서 내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도 싫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북에 있다면, 제 딸이 있다면, 너 내려가, 너 내려가, 네. 너라도. 맞아요.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살 만큼 살았어. 너 내려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이쁜 옷 입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미안해하지 마. 만약에 저라면 제 딸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겠죠. 어머니도. 항상 마음이 이제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보약으로 꽉꽉 채워 넣은 느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해봤어요. 네. 저는 사실은 강의를 해준다니까 저는 회사에 있다금씩 마치 강의라는 이미지를 원래 좋아 안 한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우리 강의하면 서너 시간씩한테 절반 다 졸고 하니까 강의한다니까 이 방송에서 뭐 어느 만큼 뭐 강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제 마음이 와닿는데 아까 그 말 한마디 해주는 데서 제가 순간에 제가 나도 그래도 내 스스로가 결국 나를 학대한 거나 같지 않습니까? 내줄고 트라우마 이기지 못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힘이 되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어준 모든 거 전 어떻게 해서 이겨내고 뭐 주저하는 그런 것보다도
힘이 되는 소리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가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혹시 끝으로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신에 문제가 와서 도망치듯이 한국에 있으면 들킬까 봐 프랑스의 수도원으로 약간 숨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어색한 것처럼 저는 이제 프랑스 사람, 또 완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저만 동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괜히 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추운 겨울에 포도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포도나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축 처지더니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좋아진 계기가 됐는데 그걸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30분 울었는데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그 시간이 정말 필름처럼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데 마치 삶의 어떤 무엇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요소들을 이렇게 다 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내가 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 30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정신적 문제가 약 안 먹고 해결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더 정말 어렵고 힘든 목숨을 각오한 우리는 이사를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잘 오셨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좀 이렇게 봐줬으면 해요. 그리고 또 남에서 계속 살았던 우리들도 또 얼마나 드라마 같은 일을 겪어서 지금의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렇게 좀 봐주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